네, 목요일 장마감 28분 전입니다. 6인의 마감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인씩 나눠서 마감 전략 화면으로 구성해드리고 그중에 궁금한 부분은 또 전화 연결합니다. 먼저 3인씩 나눕니다. 박동기 와운의 전문가인데요. 건설, 증권 등 유동성 장세 수혜주를 주목한다. 이렇게 마감 전략을 보내왔습니다. 역시 윤종빈 전문가도 건설 금융주입니다. 금융주 매수가 유효하다. 이렇게 보내왔군요. 지금도 오늘 오르면은 보통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제 특징적으로 오르는 기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매수가 지금도 괜찮다고 판단하는 것 같네요. 자, 김남호 SK증권 의정부지점의 지점장입니다. 경기민감주 IT 순환매에 대응하자라고 보내오셨군요. 자, 지금도 건설과 금융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도 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SK증권 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르면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도 괜찮은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도 관심을 둬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현재 장세의 그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금융 건설주 중심의 흐름이고 대선 이전 시점에서도 이 금융주 중심의 그런 매수 구도가 계속 좀 전개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이 부분이 그 외국인에 의한 어떤 일종의 유동성 장세의 성격이 일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대선이 끝났고요. 그 대선 직후에 이제 관련주들의 뚜렷한 명암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 건설 진영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진영의 경우는 또 그 대선 정책과 관련해서 또 수혜주로서 또 분류가 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시장에서 특히 외국인들의 이러한 시장에 대한 매수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데 이들 건설이나 금융 진영에 대한 매수 흐름을 계속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구도상에서도 이들 진영에 대한 그 매수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당분간 이 신정부에서의 어떤 정책 수혜주 찾기가 계속해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게임주 진영이 하나의 좀 피해주로 분류가 되면서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보험주라든지 건설주 진영에서의 그 상승세가 좀 특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 일단 시장 수급을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되겠습니다.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매상에서의 비차익 쪽에서의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오늘 하루 비차익 쪽에서 4,270억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현물 매수가 1,200억 정도 수준에 불과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비차익 쪽에서 매수는 들어오되 종목별로 차익 실현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도 외국인 투자자들 속에서 좀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좀 차이점이 있는 종목들 간의 차이점이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만큼 종목들에 대한 어떤 이제 선별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고 시장 자체가 슬림화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슬림화된 상황에서의 시장 구도가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는 그 상황이 되겠죠. 결국 시장의 순환매 구도상에서 생각하시면은 다소 좀 고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생각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기관 매도세가 오늘도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지수 480포인트 구간까지도 붕괴가 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일단 연말까지는 코스닥 시장 계속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전히 거래소 중심으로 연말까지는 계속 좀 대응을 해 나가는 전략이고요. 거래소 중에서도 건설이라든지 금융 그리고 화학주 이쪽 진영에 대한 관심 계속 좀 우리가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SK 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 마감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나머지 3인의 마감 전략도 화면으로 정리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김춘석 전문가입니다. 대통령 선거 후에 당선인 정책 관련주에 대해 주목을 하자라고 마감 전략 보내왔고요. 이현상 전문가는 화학과 증권을 보유하고 거기에 정책 수혜주인 건설주를 플러스시켜서 관심을 두는 마감 전략 보내왔습니다. 김우신 전문가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호전되고 있다. 그래서 증시는 전반적으로 점진적인 상승을 예상한다고 마감 전략을 보내왔습니다. 자, 중에서 SK증권 영업부의 김춘석 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S&P와 무디스는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걸로 관측하던데 오히려 정책 관련주에 주목하자 이채롭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보게 되면 지금 뭐 박근혜 당선자나 좀 패배했던 문재인 후보나 사실 정책적인 면에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제 가장 큰 부분 자체가 뭐냐면 지주회사 강화라든가 비금융 결사 의결권 지분하는 축소 같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자체는 사실 삼성그룹이라든가 현대차 그룹 같은데 이 지분 구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번 강조했던 중소기업 상생 강화라는 부분 자체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이 몰려있는 자동차 부품 같은 쪽은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든가 뭐 보유세 인상 반대, 그다음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상 반대 같은 부분들 자체는 아무래도 부동산 대책 쪽을 좀 강화시킨 부분이다 보니까 건설주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부동산의 경기라는 자체가 쉽게 돌아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어떤 부양 의지로 보기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식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탈원전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대체 에너지 비중을 확대시키겠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런 쪽을 보다 보면 아무래도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뭐 스마트 그리드 이런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박근혜 당선자의 정책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런 쪽으로 점진적인 어떤 방향으로 나갈 확률이 많고요. 그렇다면 인수위가 꾸려지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정책 방향을 다시 한번 본다는 자체가 향후 5년 동안 최소한 한 2년 동안에 박근혜 당선자의 그 정책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종목군으로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SK증권영업의 김준석 부장의 마감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